안녕하세요. UKS 통일코리아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저는 그 남북 화해협력을 꿈꾸는 통일운동가 입장에서요. 오늘은 우리가 남북한이 계속 대치 상태에 있는 미확인 미협정 휴전선에 준하는 서해 5도의 NLL 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LL 선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얘는 노스 에리어 리미티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럽니다. 왜 NLL 선이 생겼냐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하면서 지금 휴전선 일대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유엔군 측이 동시에 합의해가지고 휴전을 결정했죠. 대한민국은 찌질해가지고 거기 휴전에 조인 당사국으로 끼지도 못했어요. 이런 주객이 전도된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친일파 잔당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155마일 휴전선은 육지 내륙에서는 이제 조인이 됐는데 왜 해양 휴전선은 조인하지 못했냐면 미국의 목표는 이 6.25 전쟁에 대한 그 목표가 북한을 응징하는 데 있지 않아요. 중국을 이제 겨냥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모든 해군력을 서해로 집중시켜가지고 압록강 밑에까지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휴전선에서 자꾸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해양 경계선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휴전하면서 밀어내야 되는데 북한은 그 당시 해군력이 거의 전멸했어요. 없어요. 이제 중국 해군이 조금 있는데 중국이 북한 해협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휴전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중국군하고 유엔군하고 이제 다시 협의해가지고 해양 경계선을 정하자 하는 이제 양해 사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NLL 선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합의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노스 에리어 리미티드 라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해군력은 없고 그렇지만 북한 영해로 너무 바짝 들어가면은 걔들 해안포대가 있기 때문에 해안포 사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군이라는 게 우리도 해군력이 없으니까 미군이죠. 미군 군함들 보고 너무 북한 영해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땅에서가 아니라 이미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가까이 가면 북한 해안포 맞아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노스 에리어 리미티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지에서는 이제 휴전이 됐죠. 전쟁을 하면 어느 휴전을 위반하고 어느 한쪽의 전쟁 상태를 돌이보면 그것은 휴전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는 휴전이 안 됐으니까 계속 전투 중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도 국제법상으로는 바다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휴전이 아니고 계속 교전 중인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북한이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자면 결국은 이게 전쟁이 되니까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북한 아이들이 연평도 어로 저지 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바다의 이제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 인정 안 하죠. 왜 인정하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수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 남쪽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아주 북한놈들이 미친놈들 아닌가 어찌저기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북한 애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요 저렇게 분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100년이 지나면 시료 지배한 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국제법적으로 남한이 지배하는 것을 동의 헌개돼 버려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수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분쟁 지역임을 세계에다 이제 알려야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수시로 이제 교전을 하는데, 이 교전하는 상태에서 제가 무슨 문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키신저가 2006년 7월 5일 날 기밀 해제된 이 전문을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발췌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키신저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정부는 NLL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일관되게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해왔다고 말하지만, 미국 정부의 NLL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1999년 연평해전 직후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한 게 전부이다. 제임스 폴리 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연평해전 이튿날 1999년 6월 16일 NLL 지역은 공해상이 아니냐는 물음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답변을 정정하여 NLL은 유엔사에 의해 남북한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안, 즉 practical way로 그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NLL 문제는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선은 NLL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헨리 키신저가 이제 그때 보낸 전문이 있어요. 헨리 키신저 발신 전 미 국무부 장관, 주한미 대사관 등에 보낸 애교 문서는 마가릿 그래필드가 기밀 해제된 2006년 7월 5일 1975년 2월 28일 23시 45분 보낸 전문, 송신자 국무부 장관 워싱턴 DC, 수신자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서울 주한 유엔군 사령관, 뉴욕 주재 미국 대표부, 호놀룰루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즉시 보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제목, 북한 선박 항공기 사건에 대한 공적인 일을 보는 관점 요약. 1.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다투는 몇 가지 공적인 일 측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북방 순찰 한계선 NP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NP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영해에 대한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 미국법과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전협정은 양측이 상대방의 인접한 해역, 즉 북한이 주장하는 12마일,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3마일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는 이 해역에 대한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영해는 육지에서 3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12마일을 잡고 있다. 미 국방부도 유엔사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설명을 지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한국 어업구역 보호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유엔사 미 정부가 이번 경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하는데 갖는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게 된다.
유엔사 규정인 정전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법 한미 상호 안보조약 하의 어떤 규정을 반복해서 대내지는 않겠다. 특히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말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상기 사항들을 적절한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말해야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적 기존 우리의 입장과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정당하고 특정 지우는 것이 한국의 이해에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충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연평도의 소위 북방 한계선, 어로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북하고 합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혀 국제법상으로 공해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지.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교전 중이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의법이냐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전 중이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싸워야 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만큼 싸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에서 북한 영토로부터 12해리가 경제적 배타 수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해역에서 물이 최대로 많이 쓸 때, 그 갯벌이 드러나는 그 물 최끝단이거든요. 제일 많이 쓸 때, 그러니까 백중살이나 그런 때 물이 제일 많이 나갈 때, 그 끝단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북한령으로 보는 거예요. 국제법상.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백령도니 연평도니 이게 다 북한령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걸 가져가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이때 이것을 국제해양심판소로 한번 가져가려고 검토를 해봤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검토를 해보니까 가면 우리가 100% 지게 돼 있어요. 왜 지게 돼 있냐면 북한의 영해로부터 12해리를 밑으로 내려오면 연평도고 뭐 이런 거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으로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이제 오히려 북한은 이제 국제법으로 법으로 가져가자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 우리가 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남북한의 사이가 나빠진 한은 교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땅을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가끔가다 교전을 해가지고 여기는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 특히 유엔에다가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토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측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북한을 비난할 게 아니라 이 국제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북한하고 다시 NLL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NLL 선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NLL 선을 합의해서 양해해가지고 해주항을 개방시켜서 우리가 해주항으로 들어가서 개성공단이고 어디 물자를 해주항으로 이렇게 공급하자 이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굳이 구차하게 판문점에 가서 미군 아이들 보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똑똑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재조정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NLL을 노무현이가 포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정부에서 악선전을 했고 국민들은 진짜 그런가 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특히 지난 4.15에서 야당 105석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